다음으로 넘기기만 하자. 혼자 손으로. 4번. 승용차 사고 시 이 문제는 잘 문제는 괜찮은 문제 같아. 이게 이제 손해하자고 좀 어울리는 거거든요. 승용차 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아래 손상에 대한 차체 손상 부위 및 충격력 작용바에 대해 기술하시오. 손상 개소에 해당하는 차체 부품을 3개 이상 열거. 보상 지원이고 다 쓸 수 있어. 근데 학생들은 잘 못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알려면 차량의 스트럭처를 좀 알아요. 스트럭처. 이게 자동차니까 앞범버, 뒷범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타이어 옆에서 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얘를 이제 측면에서 봤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옆에서 굳이 하나씩 더 전개해서 늘린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자, 맨 앞에는 범버, 후드 또는 본넷이라고 그러고 전면유리 루프, 후면유리 트렁크 또는 테일게이트, 백도어라고 이게 뒷범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핸다, 뒷도어, 앞도어, 앞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차량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엔진룸 부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면이죠. 엔진룸 부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여기에 쇼크 옵셔버가 들어가고 사이드 멤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 엔진과 미션, 등속 조인트 연결되어 있고 앞판넬에서 라제다 콘덴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면부 부위, 그러니까 이 전면부 부위가 있고 자 측면부 부위가 있어요. 측면 부분은 주로 운전석이 있으면 이 프론트 필러, 앞부분, 센터 필러 이 부분에 대한 측면 부분이에요. 뒷부분을 다시 전개해보면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트렁크 바닥이에요. 그냥 트렁크 바닥. 아무것도 없어. 트렁크 바닥. 그러니까 뒤에는 한가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트렁크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리어 사이드 멤버, 트렁크 바닥, 뒤에 이제 패키지 트레이 패널 연결돼. 이게 다야. 리어 휠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다예요. 뒷바닥. 그러면 주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FF 타입하고 FR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FF는 뭐냐면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앞에 엔진 있고 앞에 구동축이 있는 거예요. FR 타입은 뭐냐 앞에 엔진 있고 미션 있고 프로펠러 샤워를 통해서 디퍼런셜 캐리어를 통해서 좌우측에 뒷바퀴를 구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다 외제차들이라든지 고급 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FR은 쥐약이야. 눈이 많이 오면 구동이 안 돼요. 뒤에서 이게 안 되니까. 자, 이런 시스템 되어 있는데 자,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롤오버, 데미지. 롤오버는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전복을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써놨어. 한국말로 쓰지. 지금 전복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웃긴 거야. 우리가 미국인들도 아니고 그냥 전복이면 되지. 전복하면 저기 완도에서 이거 먹는 전복 생각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도 아니고 우리나라 애가 이거 어떻게 문제를 내. 문제 내는 게 정말 얄미운 사람이야. 그쵸? 정말 잘못된 거야. 전복에 의한 손상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한국말로. 롤오버 데미지. 장난하나 씨.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꼭 4대주의에 걸려갖고. 영어로 공부했다 이거죠. 정말 잘못된 거야. 이 문제는. 한국말에 맞게 써야지. 전복에 의한 손상. 아니면 차량이 뒤집힌 손상.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건의하라고 뭐 보험 중개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러냐. 우리가 꼬부랑 양놈이냐. 그럼 영어로 써야 되냐. 그럼 영어로 내든지 처음부터. 그쵸? 어쨌건 롤오버 데미지. 자, 뒤집어졌어요. 그럼 얘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가다가 뒤집어진 거야. 우측이든 좌측이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배가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 어디가 망가졌겠어요? 주로 어느 부분? 루프 판넬이라든지 이런데 이쪽은 이쪽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겠죠. 3개 이상 쓰래. 그럼 뭐야? 루프, 앞유리, 뒷유리. 끝? 이거네. 본네트라든지 트렁크도 다 망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우측을 충격하면 넘어갔다면 우측 부위, 좌측을 충격 넘어갔다면 좌측 부위 쓰면 돼요. 근데 몇 개소? 3개 이상 열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자, 프론트 엔드 데미. 프론트 엔드. 앞 판넬이거든. 프론트 엔드 판넬이. 앞부분에 쳤어. 그럼 뭐가 망가지겠어요? 앞범버, 본네트, 좌우 핸다, 또 뭐해서? 앞 판넬. 그리고 뭐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 같은 거 있겠죠. 라제다 콘덴서, 라이트 시그널, 그릴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자, 리어 엔드 데미지 뭐야? 뒷부분에 쳤대. 뭐가 있어요? 뒷밤바, 백판넬, 트렁크, 뒤 핸다, 뒤 콤비네이션 램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해돼요? 사이드 데미지, 임팩트가 사이드에서 있어. 뭐가 있어요? 문짝,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프론트 필러, 센터 필러 이런 것들 얘기돼요.
오케이? 보상 지원은 그냥 할 수 있다. 이건 1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아주 행복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스트럭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라. 이해됐죠? 예. 자, 5번. 다음은 일반적인 차체 보수 도장의 공정 순서를 순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가로 안에 순서에 맞게 적합한 공정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어떤 책에서 갖다 베낀 거거든. 어떤 책은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중도가 들어갔다는 게 웃긴 거야, 중도가. 그래서 중도 도장, 레커퍼티 엄마에 이제 중도 도장, 중도 엄마가 빠져 있는데 중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차 도장,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이 신차 도장하고 보수 도장의 차이를 이해해야 이걸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차에 보면 다 신차, 나도 그 티볼리가 나오기 전에 쌍용 자동차 재작년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 전전년도에는 내가 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기아는 못 가고 두 군데를 견학을 갔었는데 르노삼성이나 기아는 못 가봤어요. 두 군데 다 견학을 갔는데 두 군데 다 철저하게 도장 라인만큼 안 보여줍니다. 도장 라인은 보여주지 않아요. 왜? 도장은 자기네들도 이렇게 들고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도장 라인, 그 신차 보수 도장에 대한, 보수 도장 말고 신차 작업 라인에 대한 것만 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그 르노 삼성 가봤지? 안 갔냐? 자동차 하는 거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어? 어디? 그냥 그 뭐지? 르노 삼성이나 이런 데 말고 아예 신차 도장 말고 그냥 아니 자동차 생산 라인 공장을 가봤네. 견학을. 현대자동차 이런 데. 현대자동차 막 언제? 그냥 아버지 따라서 불러. 어떻게 갔어? 20살 때. 그 아버지 아시는 분이 그쪽에 그 공장 그쪽 분이셔서 그냥 불러서 따라서. 한번 견학을 했어. 전체를 다? 아니 그 전체는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영어 머시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오케이. 그냥 위쪽에서 볼 수 있게. 가봤어? 안 가봤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알려면 이제 가면 롤이 있어요. 롤이 이렇게. 롤이 뭔지 알지? 롤 몰라? 롤빵. 그러면 이 강판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롤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철판이 흘러가. 이렇게요. 이 철판은 어디서 와요? 포스코에서 오겠지 뭐. 근데 현대는 하이스코에서 와요. 당진 제철소 이런 데 있잖아. 거기서 오는 거야. 얘는 냉간하변 강판, 열간하변 강판 이런 게 있는데 그 강판 재질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냉간하변 강판이 오면 위에서 뭐가 팍 찍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팍 찍으면 이렇게 있던 게 팍 찍으면 이렇게 돼요. 문짝이 되는 거야. 또 쭉 가. 그럼 뭐 안에 찍으면 뭐 외판, 판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를 압축을 해서 만들 거 아니야, 성형을. 그럼 문짝이 있으면 문짝이 이렇게 있으면 겉에 판넬이 있고 안에 판넬이 있거든요. 아우러 판넬 이런 판넬을 조립을 할 거 아니야. 조립을 막 한 걸 갖다가 자동차에서 이런 거 문짝, 앞에 문짝, 뒤에 문짝, 트렁크, 골조 다 해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립하고 나면 여기 뭐가 묻어 있을까? 이물질, 뭐 오일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뭐 묻어 있겠죠. 그럼 도장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 깨끗이 세척하는 일부터 하겠죠. 맨 먼저 작업 뭐냐? 세척을 해, 세척. 세척을 해야지만 도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척을 하고 나면 얘한테 뭘 해요? 쭉 오면서 얘를 뭐 할까? 하도 도장을 해요. 하도 도장. 근데 하도 도장을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전착 도장이라는 거 들어봤어? 전착 도장? 혹시나 여러분 1톤 화물차 적재함 같은 거 보면 전착 도장 적재함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착이란 뭐냐면 이걸 깨끗이 세척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돼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컨베이어 발리쳐서 이게 껍데기만일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얘가 컨베이어에 따라 쭉 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큰 여기 수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푹 담궈요. 이렇게. 이게 담궈요. 나도 몰라. 책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푹 담그면 뭐예요? 얘한테 플러스를 주거나 얘한테 마이너스를 주거나 거꾸로 얘한테 플러스 주거나 얘한테 마이너스 줘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빠직하면서 뭐예요? 전기로 도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균일하게 도장이 되겠죠? 그리고 올라와. 이렇게 다시 여기 와서 어디가 오냐면 열처리 부스실로 와서 이거를 순간에 가열합니다. 몇 도에서? 15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요. 그럼 순간 깨끗하게 가열되겠죠? 이게 하도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도장이 돼요. 하도 도장이야. 하도 도장이 완료되면 어디로 가요? 다시 샌딩룸 이런 데 가서 거기다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눈 메꾸는 거 해갖고 뭘 해요? 중도를 해. 중도 도장으로 합니다. 그 중도 도장 완료되고 나서 똑같이 가열합니다. 가열하게 돼 있어요. 2번 굽는 거죠. 다시 중도한 다음에 어디로 와요? 이제 상도 도장 오는데 상도가 뭐하냐면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색상 입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가열을 해. 3번 굽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빠꾸 중도 쪽으로. 이상 없으면 상품 라인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부착을 하는 거야. 비로소. 오케이? 네. 이게 그래서 3C, 3B를 총상을 해요. 이게 뭐냐면 3번 뿌리고 3번을 구워요. 근데 K9은 뭐냐면 4B 시스템으로 한다 그랬어. 4번 뿌리고 4번 굽겠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거. 색상에 부여하겠다는 게 이제 그 K9이 생산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이야. 근데 자 도료가 몇 도에서 가열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가열할 때? 150도씨. 근데 이거는 그 전장 부품이 안 붙어 있을 때죠. 근데 만약에 일반 보수 도장에서 120도, 150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시트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그렇고 피복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도에서 가열하냐면 우리는 한 8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게 돼 있어요. 몇 도? 80도에서 한 30분간 가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 강제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소부 도장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열처리야 우리가 얘기하는 열처리. 그러니까 진정한 열처리 아니죠. 진정한 열처리 몇 도로 하는 거야? 120에서 150도씩.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에 제자가 그러더라고. 교수님 그거 다 내리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언제 내려? 배선 내리고 언제 내리고 앉아서. 그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만 단품을 할 수 있겠지. 범버라든지 문짝 하나 이런 건 단품으로 할 수 있는데 도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신차 도장의 도료하고 보수 도장 도료가 차이가 있겠죠. 왜? 80도에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보수 도장을 이제 기억하자는 거야. 자, 보수 도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전착 도장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판금하는 거랑 교환하는 거랑 설명을 할게. 판금하는 거는 문짝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문짝 이만큼이 왜곡이 됐어. 판금이 됐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도장을 할까? 어떻게 해? 이걸 한번 작업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작업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작업해? 저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툭 들어가서 막 우그러졌어. 판금을 어떻게 해야 돼? 땡겨? 그냥 땡기면 돼요. 열을 가해가지고. 열을 가해? 맨 먼저 하는 작업이 뭘까? 이 부분 이만큼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게 뭐야? 구도막 제거야. 맞아? 자, 판금을 하거나 용접기 딱 해서, 스터드 용접기 딱 해서 땡겨내려고 그래도 이 안에 페인트 칠이 있으면은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죠. 철판해야 돼야지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구도막을 제거한다고, 이만큼을. 그리고 이만큼 벗겨낸 다음에 어떻게 철판이 드러나면 이거에 나서 돌리를 대거나 막 해서 이제 피는 작업을 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완료가 됐어. 완료가 되면 도장부 넘어오면 뭐 하냐면 여러분 체크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체크하고 정비업체는 틀려요. 차체 판금 체계 보면 우리나라 판금 체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판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다 해서 면을 고르게 했죠. 그럼 여기다 뭘 발라요? 퍼티를 발라요. 이해돼요? 퍼티를 도포한 다음에 뭐 해요? 연마하는 거야. 이해돼? 연마했어. 그러다 보면 또 연마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씩 이렇게 파이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럼 레드 퍼티, 적 퍼티라고 그래요. 적 퍼티를 또 도포해. 또 다시 연마합니다. 이게 작업이 뭐야? 하도 개념이야, 하도. 또는 중도하고 같이 포함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게 하도 개념이야. 아까 하도는 뭐예요? 전착 도장이죠. 전착 도장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보수 도장은
이 구도막 제거하고 판금한 다음에 판금부에서 뭐예요? 퍼티 도포하고 퍼티 엄마, 적퍼티 엄마. 여기까지가 판금 작업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여기 판금부에서 하는 거는 구도막 제거하고 면만 피신 게 끝이야. 나머지 퍼티 엄마부터 어느 부서로 와요? 도장 부서로 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하고 유럽이나 미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비공장에서 판금부, 도장부, 정비 다 갖고 있어요. 사업자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로 돼 있어서 도장을 할 때 그래서 미첼이나 아우다텍스가 안 맞는 게 그게 안 맞는 게 보면 보정수가 있잖아. 막 잡아주는 거. 뭘로 써? 아우다텍스 미첼 써? 아우다텍스는 보정수 잡아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걔네 아우다텍스 걔네 스위스에서 만든 걔네 그 유럽 거는 도장 자체가 판금부에서 거기까지 다 끝나는 거죠. 퍼티 엄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넘어간다고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도장부에서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도장부가 퍼티 엄마부터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면 판금 작업 시간에 이런 게 같이 그래서 기술돼 있어.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냐면 걔네는 이 판금에 대한 것도 사업자가 있고 도장도 사업자가 있어. 서로 틀려. 여기서 문제가 딱 끝나면 이게 절로 넘어가는 거야. 이미 어때요? 깨끗하게 다 돼 있는 거야. 도장만 하면 돼. 교환 도장이나 판금 도장이 별 차이가 없어. 외국에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면은 퍼티 발라야지, 연마해야지, 또 적파티 발라야지, 또 연마해야지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도장부에서. 시간도 더 되죠. 근데 외국은 안 그래. 한번 다 끝나서 거기까지 해고 넘기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우다텍스나 이런 거 보정 잡아주고 막 이런 거 우리는 좀 복잡해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도 또는 중도라고 하고 정말 중도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만큼을 다시 눈매금을 이렇게 퍼티를 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만큼을 뭘 발라줘요? 중도를 발라주는. 이게 뭐냐면 이제 방청도르라든지 퍼티 자국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를 뿌려주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사비칠 같은, 사비라는 게 이제 그 일본 말인데 그 녹 방지하는 그런 측이 있어요. 그걸 칠해주는 거야. 그걸 중도 개념으로 봐요. 근데 조그만 차는 안 하고 고급 차에만 해. 정비공장 가면. 중도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색상 부여하는 상도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 도포합니다. 클리어도 상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따로 놨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보면 차체 표면 검사, 차체 오염물 제거. 자, 오염물 제거하고 구도막 1번이 구도막 제거겠죠. 오염물 제거했으면 구도막 또는 녹 제거죠. 그렇죠? 녹이나 구도막을.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 손해사정하고 안 맞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우리는 차체 표면 검사, 유관 검사하고 차체 오염물 제거하는데 뭐예요? 구도막 제거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단낮추기가 엣지 형성이라고 하는데 단낮추기가 뭐냐면 자, 이 부분에 구도막 제거하고 이거야 이거. 자, 여러분들 도장을 하는데 철판이 있으면 위에다가 저착 도장 했죠. 중도 도장 했죠. 상도 도장 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이걸 깎아내는데 이게 눈에는 뭐 지금 그리기는 이렇게 1cm 이상 그렸지만 실제로는 0. 몇 mm 정도 차이 있겠죠. 근데 이게 도장이 붙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붙는 거랑 뭐 이렇게 엉성하게 붙는 거랑 딱 일정하게 딱 돼서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 잘 붙을 것 같아? 붙는 게. 일정하게 딱 돼서 이 부분 딱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엣지 있다고 얘기 표현하잖아. 엣지 있다, 뭐 차도남이다 하는 게 엣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안 써요? 엣지 있다는 게 뭐냐 각이 딱 작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단 형성이라는 거야. 근데 단 낮추기 작업 이거 일본 말이거든. 단차 뭐 이런 거. 어쨌거나 이거 그 엣지 형성하는 작업이야. 깨끗하게. 그 다음에 퍼티 혼합 및 도포. 그 다음 뭐예요? 연마해야지. 이거 다 주어진 문제야. 퍼티 발랐으니까 연마해. 모르면은 뒤에 레커 퍼티 혼합 및 도포? 레커 퍼티는 또 뭐야? 이게 적 퍼티거든요.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레커 퍼티 안 씁니다. 하여간 적 퍼티 혼합 및 도포. 그 다음에 연마 있지. 이게 퍼티 연마가 있는 거고요. 퍼티 연마가 빠진 거죠. 2번이 퍼티 연마예요. 3번.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 뭐가 있어? 중도 연마가 있잖아. 뭘 해야 연마할 수 있어? 중도 도장을 해야 연마하지. 그 다음에 4번. 뭔지 모르겠죠? 상도 도장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색상 부여해야 되니까. 빨간색인지 퍼러등등인지 누르등등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조색이죠? 조색 작업이야. 상도 도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은 상도 도장이 포함되는 건 투명 도장이에요. 투명 도장. 클리어 도포. 그 다음에 클리어 도포했으니까 광택 및 왁싱 작업이에요. 근데 웃기잖아. 클리어 만에 안 뿌리는 이거 어떻게 해?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가 하나 이상해. 상도 도장에 클리어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것도 네이버 치면 이게 그대로 나와. 순서가 하나도 안 틀려. 얘기하는 게. 네이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치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보수 도장의 공정 순서. 근데 이거는 책마다 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작업을 한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수 도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가졌어. 이거 다 작업한 다음에 퍼티 바르고 연마하고 또 적퍼티 바르고 연마하고 중도하거나 또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좀 뭔가 그래서 연마도 할 때 그냥 연마하는 게 아니라 공연마 있고 수연마 있어. 공연마는 뭐냐면 공연마라는 거는 물 안 대고 그냥 연마하는 거예요. 그냥 윙 하면서 연마하는 거 있죠? 그걸 연마하는 거야. 물을 안 대. 그러면 수연마는 뭐냐? 물 대고 하는 거예요. 최종 중도하고 나서 연마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수연마예요. 그러니까 물로 대갖고 깨끗이 세척하는 거야. 진짜 맴매하게. 그래야 도장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가서 궁금하면 정비공장 가서 한번 보여. 선생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손해사정 공부하는데요. 이걸 좀 보면 안 될까요? 가 이 새끼야. 이른다고. 다칠까봐. 그거 다쳐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멍청한 거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운데 선생님 저 바깥에서 하나 사줄 거죠.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손해사정사 차량 공부하는데 차 잘못 몰라서 그러거든요. 바깥에서 드시고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괜찮아 들어와 이러고 보여준다고. 이해돼요? 근데 애들 뭐 가보려면 교수님 뭐 어쩌고 이러는 얘기예요. 맨날 그러지.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그럼 어디 가면 안 보여준대. 그럼 뭐 삼성아지 협력업체, 동부아지 협력 이런 데 가면 되잖아.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라고.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론적인 거하고 또 틀려요. 저렇게 하는구나. 대신 이제 잘 안 들어보는 게 그냥 안전사고 날까봐 그래. 안전사고 날까봐. 그리고 자기네 막 대충 하는 거 뽀록 날까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6번. 5번 됐죠? 운전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제동할 때 이게 제동거리, 공주거리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작년에 모의고사 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제동거리에 대해서 하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유도하라는 건 나도 몰라. 나도 이런 공학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다음에 강의할 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도감사에 나오는 건데 정지거리에 대한 정지거리. 정지거리는 뭐의 합이냐면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의 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가다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위험이 인지하면 자동차가 최종 정차할 때까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공주거리 뭐냐면 뇌에서 위험을 인지했잖아. 그럼 발을 어떻게 해요? 순간에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해갖고 발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전까지 움직이는 거리 있죠. 그걸 공주거리라고 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 얼마 있겠죠? 고속도로에서 100km야 규정속도는 몇 메달 뜨라 그래? 100m, 110km면 110m. 이해돼요? 공주거리를 감안해서 그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뇌가 인지했어. 위험. 그럼 브레이크를 떼갖고 실제로 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발이 그때까지 간 거리 이걸 뭐라 그런다? 공주거리. 그때 실제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서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제동거리. 이게 합이 정지거리예요. 우리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아? 그걸 다시 회전 부분 상당 중량을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 9.8G래. 9.8G, 9.8m/s 제곱 9.8G를 적용해갖고 FWVT 해갖고 이걸 만들래. 정지거리 S를 산출하는 계산식을 유도하시오. 어떻게 유도하라는 거야? 업어치기 한 판? 참 그래요. F는 MA 공식 알죠? 중량, 힘. 무게가 있고 킬로그램 있고 얘가는 메타/s 제곱이거든. 그리고 어떤 속도가 있고 V가 있고 이동한 거리 있으면 이거 곱하기 V 제곱. 아이 복잡해 이거. 근데 나 이거 모르겠어요. 나 물리를 안 해서 잘.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다른 거 강의하면서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해 줄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지거리와 공주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제동거리의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알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 이거는 누구 영역이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이론적인 거로 정지거리가 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오케이? 예. 계산식, 유도식은 내가 우리 공학 박사님 잡아갖고 이거 좀 심플하게 한번 유도 한번 해보세요. 풀어갖고 여러분 알려줄게요. 오케이? 예. 네. 자, 7번. 다음에 용어들에 대하여 백자인해를 설명하시오. 뭔 백자야. 참나? 이거는 저거 아니야? 우리 저희 원서 접수하고 이력서 할 때 백자 이내를 250자 이내 쓰라는 거? 백자 이내면 간단. 두자도 백자잖아. 백자 이내잖아. 자, LSD가 뭐예요? 영어를 보면 Limited Slip Differential이야. 그러니까 Limited가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슬립은 미끄러지는 거. Differential, 차이. 그러면 차동 제한 장치는 뭐냐면 LSD는 뭐냐면 바퀴 구동할 때 좌측, 우측으로 서로 이거를 다리 주는 거거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다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갔다 올 때 이제 분열 열병하잖아. 그럼 4열 종대로 해서 열병하는데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아. 어떻게 돌아야 돼? 안에 있는 애는 빨리 걸어, 밖에 있는 애가 빨리 걸어. 그럼 안에 있는 애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밖에 있는 놈은 이렇게 가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바퀴가 서로 한 놈은 빨리 돌고 한 놈은 천천히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제어해주는 장치가 LSD예요. 별거 아니죠. LSD. 그걸 쓰면 돼. 자, 휠 밸런스라는 건 뭐죠? 휠 밸런스. 타이어의 휠 밸런스 있잖아. 좌측, 우측이라든지 이게 밸런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휠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인 거 가장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좌우측이 약간 무게가 뭐 500g, 100g 차이 있거든. 그럼 거기다 뭘 달아줘요? 추를 이렇게 딱딱 껴주잖아. 그래서 휠 밸런스 맞추는 거야. 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 100kg, 어느 정도 키로, 120kg, 100kg 정도, 80에서 100 정도 되면 막 이게 이게 흔들리나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또 괜찮아지고. 얼라이먼트 안 맞아도 그런 게 있지만 휠 밸런스 안 맞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교환했을 때 휠 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때 휠 밸런스 맞춥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게축, 납을 이용해서 휠 밸런스 맞추는 그 기계가 있어요. 회생 제동 시스템 RBS는 뭐냐면 이게 그 하이브리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RBS라는 거 치면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회생 제동 시스템, 회생 제동 장치 이렇게 해야 돼. 리저너티브 브레이킹 시스템 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잖아. 브레이크 밟을 때 뭐가 이렇게 다시 온다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 브레이크 밟는다는 거는 가다가 딱 마찰력 발생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마찰이 있으면 뭐가 나요, 여기? 열이 나죠. 그 열을 다시 연료로 이거를 좀 어떤 돌아오는 데 쓰는 거야. 그걸 충전하는 데 쓰는 거야. 하이브리드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좋은 차에 쓰는 거야. 차동 제한 장치지.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거 좌우측으로 이런 거를 한쪽이 넘어오나 막 빨리 돌고 천천히 도는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제한해주는 그런 장치. 차동 제한 장치지. 그게 LSD지. 이런 거지. 바퀴가 그냥 가는데 한쪽은 똑같이 1이 들어가면 여기 2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한쪽 1 주고 하나 2. 그러니까 기업이 있잖아. 그거 변속 주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 막아주는 장치. 그렇지. 서로 한쪽에서 똑같이 가는 거를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LSD 달려있는 게 어떤 차냐면 진흙길 같은 데서 막 탈출하고 이럴 때 한쪽은 같이 우리가 스베르 난다고 하잖아. 한쪽은 가는데 한쪽도 같이 가면 계속 헛바퀴 돌 거 아니야. 그럴 때 얘는 가지 못, 얘는 좀 이렇게 막아주고 이쪽은 탈출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LSD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차에 있는 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차에 쓰는 거죠. 그걸 차동 제한 장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따뜻하게 얘기했나 내가? 디퍼런셜을 제한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맨 뒤에 나와 있는 그거를. 자, 그 회생 제동 시스템은 뭐하고 연결되면 된다? 하이브리드에 연결돼서 제동을 하면 그 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CV 조인트는 우리가 얘기하는데 CV 조인트는 크게 FF, FR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책 보면 FR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뭘 연결해요? 플라이휠을 통해서 클러치를 뗐다 붙였다 하죠. 그러면서 미션으로부터 이제 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죠. 미션에서 다시 연결되는 게 구동축이에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죠. 그 프로펠러 샤프트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슬립이음이야. 그리고 각도를 조절하는 게 자제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플렉시블 조인트나 뭐 유니버셜 조인트를 통해서
디퍼런셜 캐리어를 통해서 좌우측 바퀴를 해서 구동하는 시스템 가는데 이건 FR 타입이에요. FF 타입은 이게 없으니까 엔진 옆에 미션을 횡치로 둬서 여기서 바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변환이가 되게 좀 심하고 늘 같은 등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CV 조인트라고 그래요. 이게 FR에 쓰이는 거죠. 근데 FF에 쓰이는 거죠. 근데 FR에도 등속 조인트 쓸 수 있거든요. 독립형 별도로 주면. 그래서 이 등속 이음 자재는 각도 변환이나 슬립이음이나 자재이음 이거를 이제 뒷바퀴 구동할 때는 이 부분에 좀 길이를 조절할 때 슬립이음, 각도를 조절하는 이제 자재이음을 통해서 하는데 등속은 같은 거. 미션에서 나오는 거랑 이거는 서로 틀리잖아. 각도 조절을 여기서 해줄 수 있는데 얘는 등속에 나오는 걸 바로 각기에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속도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앞바퀴 구동하는 차에 쓰이는 그러한 자재 이음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뒷바퀴 쪽에는 길이 변화는 슬립이음, 각도 변화는 자재이음을 준다. 앞바퀴는 등속 자재이음을 통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리는 뭐냐면 판금 용어인데 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하나는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어요. 왼손에는 돌리를 들어요. 판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죠. 문짝이 이렇게 있는데 문짝이 만약에 움푹 이렇게 파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손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다 돌리를 대. 어떤 면을 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쳐놓았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망치를 때리면 이게 안 되면 쑥 들어갈 거잖아. 그럼 얘가 땅 되면 땅 하면서 제대로 맞춰지겠죠. 근데 곡선이 있어. 그럼 어떤 부분을 댈까? 여기다가 돌리를 이런 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망치질 하는 거예요. 판금 도구예요. 판금 도구. 그래서 돌리가 있고 해머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스푼이라는 게 스푼. 스푼이 뭐죠? 밥 먹는 스푼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해서 이렇게 길다란 스푼 모양으로 생겨갖고 이거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런 게 손이 안 닿는 부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스푼이에요. 작년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기출 문제 보면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 문제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같은 거, 7번 같은 건 굉장히 좀 평이하죠. 6번 문제는 좀 유도하는 거라서 좀 그런데 그렇고 3번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 뭐 할 거고 1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도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은 신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정비하고 관련된 거 뭐가 있어요?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거 뭐 있어요? 별로 없죠. 도대체 뭔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좀 이따가 14년도 문제 하겠지만 14년도 문제 보면 또 뭐 비슷하게 또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었다가